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애국운동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빨리 좀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근본적인 것이 말이죠, 종북 세력 척결, 국가 반란 세력 척결,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공고히 세우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우선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를 빨리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은 없고 아마 희망적인 얘기는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기대치를 좀 확실하게 좀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단톡방에 한번 떠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말이죠, 연수원에서 적발된 99명 중국인,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 단톡방에 글이 떴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이들은 연수원에서 적발된 99명 중국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적발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 20일경 입국을 해서 외국인 격리 수용을 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곧바로 선관위원회 연수원에 입소한 것이다. 경기도 수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2020년 4월 5일 21대 총선 코미체 입국해서 연수원 내에서 선관위 서버에 접속을 해서 21대 총선 관련한 선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연수원은 외부와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독립된 내부 연결망인 인트라넷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4년이 넘는 긴 세월을 연수원에서 생활할 수 있었냐는 것인데, 아마 이분들이 20년 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번 24년 4월 10일 21회 총선까지 치른 후에도 왜 연수원에 머물렀냐는 의문이 남는다. 코로나 격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부정선거 의혹이 공론화될 때마다 중앙선관위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중국인 전문가 90명이 중앙선관위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그런 주장을 일관되게 한 것으로 본다, 아마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와 민주당이 공동으로 연수원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보면은 길길이 뛰고 고발하겠다, 탄핵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꼼짝달싹도 못하게 족쇄에 걸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족쇄에 걸려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자, 이번 또 이렇게 글을 이어나갑니다. 계엄군은 무슨 이유로 가장 많은 병력을 연수원으로 출동시켰겠느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정 확보였는데 90명의 중국인 전문가를 현재까지 3주 이상을 구금 상태로 국군정보사에서 의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혐의가 매우 위중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사실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90명이 지금까지 정보사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사실 조사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카톡 단톡방에서 올라온 글이니까 한번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정보사는 아주 느긋한 자세로 수사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정보사가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빼다박도 못하는 수사 결과에 이에 합당하는 증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이렇게 글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 글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을 갖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말이죠, 밝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은 불가 아닙니까? 바로 기각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이죠, 이게 부정선거에 밝혀지게 되면은
지금부터라도 국가가 제대로 서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민주주의는 말이죠. 다수결의 원칙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90 몇 명 돼서 뭐 선거 부적이든 어떻게 됐든 속였든 선동했든 선전했든 해서 사람 모아놓고는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탄핵, 아니 야당 대표를 쳐다본다고 탄핵하는 완전히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참에 헌법 개정을 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의된 법을 거부권만 줄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위원회 해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탄핵도 있고 해임 건의권도 있잖아요. 둘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은 대통령도 말이죠. 최소한 국회 해상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말이죠, 특별한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처럼 말이죠, 막 악용하고 편법으로 쓰고 워낙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이재명은요,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완전히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파쇼합니다. 파쇼입니다. 파쇼. 이런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단톡방에 지금 글을 올리신 분, 이번 얘기가 좀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정선거를 밝혀내면서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탄핵 문제도 깨끗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